미국의 언어사회학자 앨버트 메르비안이 발표한 거에 따르면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말이 7%, 목소리가 38%, 표정이나 몸짓 이런 신체 언어가 표현하는 게 55%라고 주장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앨버트 메르비안이 말한 거에 따르면 인간끼리 정확한 의사소통은 말만 갖고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액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말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설명했던 적이 있었죠. 추상적인 속성이 있고 물리적인 속성이 있다. 추상적인 속성은 말 그대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호적인 거, 추상적인 거, 관념적인 거,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기억이나 니은, 아, 야, 어, 여 이런 것들이 기호라고 할 수 있죠. 즉, 인간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약속을 정한 겁니다. 한국인의 경우는 엄마는 엄마로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엄마를 우리가 추상적인 속성, 기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엄마를 발음하는 사람들의 음성, 목소리, 그러니까 사람들의 목소리는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엄마라고 하는 발음이 있지만 사람들마다 그것이 발화가 됐었을 때 들려지는 음성은 모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엄마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엄마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엄마 할 것이고, 이 각각의 목소리가 달라지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빠롤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지금 물리적인 속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좀 더 심층적으로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언어를 표현력 있게 접근하고, 그리고 말을 좀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으려면 바로 언어가 가지고 있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 물리적인 속성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 당연하게도 발음에 대한 연습도 꾸준하게 해야 되지만, 발음뿐만 아니라 이 성에 대한 거, 소리에 대한 연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소리를 접근할 때 상상력도 풍부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떠올리면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물리적인 속성을 설명할 때 일단 이런 것도 한번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쓰는 기억의 경우, 그 기억은 혀가 이렇게 꺾이면서 영국에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기억이 되잖아요. 우리 세종대왕께서 이 혀의 모양을 상형해서 만든 게 기억입니다. 니은은 반대로 이렇게 되죠. 나, 가, 나, 가, 나.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혀가 이렇게 꺾어져 있는데, 이 꺾어진 걸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데, 꺾어지는 부분엔 기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꺾어지다. 목도 여기 이렇게 꺾여지죠. 고개, 각, 끝 이런 경우들이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에 들어가는 게 이제 기억의 속성이죠. 그리고 이제 니은 같은 경우는 나, 너, 년, 놈, 놀다, 놀이하는 인간, 노래 이런 식으로 뭔가 존재하고 연결되는 게 니은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디귿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디귿은 이렇게 딱 써 있으면 단단하잖아요. 아, 여러분들이 봤을 때 거꾸로 이렇게 보여야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 디귿은 뭔가 딛고 나오는 거, 땅, 딛고 나오다, 도움닫기, 달리다, 뛰다, 딱딱하다, 이렇게 뭔가 밀도가 있고 뭔가 단단한 걸 단단하다, 뭔가 단단한 걸 딛고 나오는 게 디귿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리고 형태를 봐도 뭔가 좀 이렇게 단단해 보이죠. 그리고 리을은 여러분들이 발음할 때 혀를 한번 더 튀기죠. 리을, 나, 라, 라. 즉, 나 할 땐 혀가 한 번만 닿았다 떨어지면 되는데, 라의 경우는 혀가 한 번 더 튀깁니다. 그러니까 혀가 게으르면 리을자 발음을 할 수가 없죠. 근데 혀가 부지런하면 리을자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이라고 하는 게 형태도 그렇지만 뭔가 부지런하고 끊임없이 유동하는 것에 리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불, 물, 바람, 구름 계속 움직이는 것들이죠. 그리고 활활 타오르고, 활활자에도 리을이 들어가죠. 다리, 팔, 손가락, 머리, 뭔가 이렇게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고 끊임없이 유동하는 거에는 리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부지런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리을이죠. 그리고 이제 미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렸을 때 아기 쪽에 처음으로 배우는 자음이 미음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엄마, 마더, 마미. 그래서 엄마는 대부분 M자가 들어가 있고요. 즉, 미음자가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게 엄마만 이렇게 미음자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맘마, 물, 몸, 마음, 말,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들은 미음자 들어가 있습니다. 애기들이 엄마, 맘마, 물,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비읍자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시옷 같은 경우는 발음이 참 쉽지가 않죠. 우리나라 사람들이든 서양 사람들이든 이 시옷자 발음이 샌다 이런 경우 대부분 이 시옷자 발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시옷자 발음이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동영상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 어쨌든 시옷자가 발음하기가 어려운데 혀 짧은 소리가 나온다고 하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혀가 짧아서 발음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언어 습관이 잘못돼서 시옷자 발음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제가 시옷자 발음이 안 돼갖고 망한 케이스이기도 하니까, 시옷을 우리가 이제 마찰음이라고도 하는데 윗니 뒤에, 치경 뒤에 혀 끝이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마찰이 되면서 발음이 된다 해서 이제 사죠. 근데 웃긴 게 우리 선조들은 사람, 사랑, 삶, 살림,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시옷자와 리을자로 붙여서 사람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사랑을 얘기하고 삶을 얘기하고 그리고 살림을 얘기합니다. 요즘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예, 살림살이 하기 참 어렵죠. 그리고 사람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좋은 사랑을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선조들은 사랑, 삶, 사람, 살림, 이렇게 사람 되기도 어렵고 사랑을 이루기도 어렵고 살림살이 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삶을 꾸리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들을 이 단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발음이 어려운 것처럼 삶도 만만치가 않고 사람 되기도 어렵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한 게 아닐까 저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지읒자 같은 경우가 되게 웃겨요. 지읒자 같은 경우는 작다, 적다, 좁쌀, 쪼잔하다, 아유 만한 게 뒤질라고, 여기에 이게 욕설이 들어가면 유튜브에서 싫어할까봐 제가 발음을 못하는데 지읒자가 있고 오자가 있고 시옷자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작은 걸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지읒자 같은 경우는 뭔가 작고 쪼잔하고 좁쌀만하고 조그마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지읒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성음 하는 우리가 성대를 붙이지 않고도 유일하게 발음할 수 있는 음가가 하인데 하죠.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거울에다가 입김 불고 뭔가 그림도 그리고 그러잖아요. 즉 히읗자는 하늘 이런 것처럼 우리를 둘러싼 대기와 연결되는 그런 음가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런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발음을 할 때 꺾어질 땐 좀 꺾어지는 느낌들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쪼잔하다 할 땐 좀 더 쪼잔하다는 느낌을 줘야 돼요. 쪼잔하다, 쪼잔하다, 쪼잔하다. 뭔가 말맛이 안 살죠. 아이 쪼잔하냐? 야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줘? 야 좀만 더 줘, 좀만 더 줘, 조금만 더 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자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을, 그리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하려고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인 언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호로 이루어진 작다, 적다, 좁다, 좁쌀만하다, 쪼잔하다,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충분히 표현을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그 느낌을 좀 더 풍부하게 살리기 위해서 노력들을 합니다. 하다못해 그런 거잖아요. 하늘이 파랗다와, 요즘 가을 하늘이 되게 파랗죠. 물이 파랗다와 나무가 파랗다와 이런 것들 모두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봄에 피는 개나리가, 와 개나리가 진짜 노랗다, 넌 싹수가 노래, 이 똑같은 노란 건데 개나리의 노랗다는 뭔가 화사하고 밝은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말을 하죠. 그리고 넌 싹수가 노래, 그러면 이거는 뭔가 부정적이고 앞이 보이지 않고 이럴 때 우리가 노랗다 이런 얘기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물이 뜨겁다, 물이 차갑다, 뜨겁다와 차갑다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아 뜨거워, 아 차가워에는 차이가 있죠. 아 뜨거, 이 어감과 아 차가워, 이 어감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고 연기 표현을 풍부하게 하려면 이런 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들, 물리적인 속성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구현해낼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말하기를 할 수가 있고 좀 더 좋은 연기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언어사회학자 앨버트 메르비안이 발표한 거에 따르면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말이 7%, 목소리가 38%, 표정이나 몸짓 이런 신체 언어가 표현하는 게 55%라고 주장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앨버트 메르비안이 말한 거에 따르면 우리가 인간끼리 정확한 의사소통은 말만 갖고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의 말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추상적인 언어 속성이죠. 그러니까 엄마 이 발음만 갖고는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엄마 막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엄마가 맞는데 엄마를 표현하는 이 목소리의 톤, 음의 높낮이, 소리의 강도, 이런 다양한 뉘앙스를 통해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동영상에도 얘기했었지만 난 너 사랑한다, 난 너 사랑해, 난 너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누구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상대방은 기분 나빠하죠. 왜냐면 거기에 마음이 담겨있지 않잖아요. 너 진짜 사랑해, 진짜야, 이래야지 뭔가 마음이 담기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미 전달을 한다, 의사소통을 한다 할 때 이 의자가 뜻 의자인데요, 한자로. 근데 이 뜻 의자를 풀어보면 마음심 위에 소리 음이 올라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내 마음을 소리에 실어서 전달을 한다, 소리에 내 마음을 실어서 전달을 한다, 이게 뜻 의자가 되겠죠. 근데 제가 이 음자는 소리는 소리인데 꾸밈을 받는 소리라고 했었잖아요. 성은 꾸밈을 받지 않는 소리,
인간만이 음성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만이 음성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개나 말이나 소나 돼지는 발음을 하지는 않아요. 걔네들은 소리를 낼 때 저절로 나오는 어떤 발성기관에 의한 소리를 내는 거지, 인간처럼 입술이나 이빨, 아래턱, 혀, 연구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조음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인간의 소리와 동물의 소리의 이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도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고자 할 때 꾸밈을 받고 있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말을 사용하는 거고요. 뭐 딴 때는 이런 것들은 말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소리죠, 소리.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쓰는 말 이외에도 다양한 소리를 냅니다. 하다못해 욕의 경우는 인간이 만든 언어 중에 가장 물리적인 소리라고 할 수가 있죠.